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에 대한 깊은 질문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은 아름다운가? 이 질문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다만 삶을 그린 그림이 아름다울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삶의 실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당시 주류 철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성과 진보를 찬양할 때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의지와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 후에는 피곤에 지쳐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사회적 의무들을 처리하죠. 연애를 하면 설렘도 있지만 갈등과 오해도 따라옵니다. 결혼을 하면 책임이 늘어나고 아이를 낳으면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돈을 벌어도 부족하고 성공해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삶은 본질적으로 결핍과 욕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얻고 나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지만 배부름은 곧 지루함이 되고 지루함은 다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실체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서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서의 삶.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을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거리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삶과 관찰하는 삶의 차이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실연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밤새 울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날 것에 가공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하지만 10년 후 여러분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어.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심지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때 진짜 바보같이 울기만 했었어. 같은 경험이지만 시간적 거리가 생기면서 그것은 그림이 됩니다. 고통은 추억이 되고 절망은 성장담이 되고 눈물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 고통을 감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고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전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예술의 역할.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감상할 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배고픔도, 돈 걱정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잠시 잊게 됩니다. 예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술은 삶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을 생각해 봅시다.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과 정신적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이 캔버스 위에 그려졌을 때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멸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격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흐 본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그린 그림은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보셨나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살인을 저지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소설로 읽을 때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아름다운 문학작품이 됩니다. SNS 시대의 역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현대사회, 특히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름다운 여행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 행복해 보이는 커플,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그것은 삶일까요? 아니면 삶을 그린 그림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무도 SNS에 자신의 실패, 좌절, 우울한 순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설령 올린다 해도 그것마저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포장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극복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타인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여러분의 삶처럼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지루합니다. 다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림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진부터 찍고, 여행을 가서도 인증샷에 집착하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록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삶을 그림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염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종종 삶이 언젠가는 완벽해질 거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승진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가 크면,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은 끝없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SNS를 보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니까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은 고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회피할 때보다 받아들이고 대면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작은 아름다움 찾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삶을 그린 그림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술가가 고통스러운 삶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출퇴근길도 관점을 바꾸면 사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소중한 루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예술을 통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순간만큼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순간들은 삶이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삶 자체는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모아서 우리만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고 이야기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가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림과 거짓 사이의 차이입니다. 삶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과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재구성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진실합니다. 하지만 SNS에서 가짜 행복을 연출하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림은 진실을 담고 있는 예술적 표현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되 그것을 의미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는 정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그린 그림이 아닐까요? 마무리.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다만 삶을 그린 그림이 아름다울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용기와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삶은 원래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끝없는 욕망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야기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흐가 자신의 고통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그려냈듯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절망을 위대한 문학으로 승화시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그냥 조용한 회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힘든 날도 많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삶의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으로, 여러분만의 붓터치로,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 그림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딘가 빈 곳이 있어도, 색이 번진 곳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림이니까요. 오늘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오늘은 어떤 색을 칠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